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지혜는 목민심서의 한 문장입니다. 상사 이비리지사 강배구년 모기부진이의 기불봉행. 윗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아래에 강제로 맡기려 할 때 목민관은 그 이해를 차근차근 설명하여 불합리한 일을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정약용의 말입니다.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윗사람의 말은 대개 빠릅니다. 단호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 흐름에 익숙합니다. 말이 내려오면 일단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따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부딪히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미움받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괜히 튀지 않는 것이 지혜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찍히는 것보다 조용히 따라가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불편한 공기를 견디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타협합니다. 위에서 하라는데 어쩌겠어. 내가 막는다고 달라질까? 일단 넘어가자. 하지만 그 한 번의 침묵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기준을 무디게 만듭니다. 처음엔 조금 불편했지만 두 번째는 덜 불편하고 세 번째는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편안함을 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항상 옳음은 아닙니다. 쉽게 따르는 것은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책임질 용기보다 무난한 선택을 택하는 마음. 그래서 정약용은 따르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라 했습니다. 쉽게 따르는 사람은 문제를 키울 수 있지만 차분히 설명하는 사람은 조직을 지킵니다. 쉽게 따르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어른의 선택입니다. 예화로 한 지방 관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노는 갈라졌고 바람은 거칠었습니다. 창고의 곡식은 이미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 상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군량을 추가로 징수하라. 문장은 짧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관아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은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냥 거두시지요. 위에서 내려온 일입니다. 목민관은 말없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 들판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미 씨앗을 아껴 먹고 겨울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는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결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상소문을 썼습니다. 현재 고을의 형편이 이러하오니 지금 징수하면 백성이 쓰러질 것입니다. 유예를 청합니다. 글은 차분했습니다. 감정은 담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사실을 적었습니다. 며칠 뒤 답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따르라. 그는 다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징수는 늦춰졌습니다. 관아는 조용했습니다. 백성은 숨을 돌렸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고을을 살렸습니다. 윗사람의 뜻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게 다듬은 것입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한 설명. 그것이 그 시대의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복종을 충성이라 배웠습니다. 윗사람의 말은 곧 조직의 뜻이고 조직의 뜻은 곧 따라야 할 길이라고. 말이 떨어지면 이유를 묻지 않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충성처럼 보입니다. 조용하고 질서 있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과연 조직을 위한 일일까요? 진짜 충성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말을 거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충성은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오래가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무조건 따르는 사람은 위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분히 설명하는 사람은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은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반항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게 맞서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설명하라. 이 말 속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음을 지키는 충성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한 중간 관리자의 고민 내용으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위와 아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성과를 요구했고 아래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숫자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습니다. 인력은 부족했고 일정은 빠듯했고 사람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반대했다가 괘씸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윗사람 평가는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팀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숫자로 바꾸고 위험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계를 나누면 현실적입니다.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윗사람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 대신 근거를 말했습니다. 며칠 뒤 목표는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위만 바라보면 아래를 잃고 아래만 바라보면 위와 멀어집니다. 중간에 선 사람은 편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위의 말이 곧 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괜히 나섰다가 손해본다.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이제는 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위와 아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윗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아랫사람의 어려움도 압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눈앞의 평가보다 남는 평판이 더 중요해집니다. 잠깐의 승진보다 오래 남을 이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나이에는 편한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이 마음에 남습니다. 조용히 따랐던 날보다 차분히 설명했던 날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인생 후반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빨리 갔는가보다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무조건 따르지 말고 차분히 설명하라. 그 말은 젊은 날의 용기가 아니라 어른의 책임을 말합니다. 이 나이에는 입을 닫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더 와닿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같습니다. 부모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른의 판단이 늘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고 상황을 다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무조건 따르는 집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칩니다. 반대로 차분히 설명하는 집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공기가 잠시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 이런 점이 걱정됩니다. 어머니,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볼까요?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말이 가정을 단단하게 합니다.
무조건 복종은 갈등을 미루지만 설명과 대화는 갈등을 해결합니다. 가정은 힘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신뢰로 굴러갑니다. 서로 설명할 수 있는 집은 서로를 존중하는 집입니다. 어른이 말을 잘 듣는 자녀를 원하듯 자녀도 말을 들어주는 부모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같습니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것. 그 태도가 가족을 지킵니다. 정약용은 용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말했습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라는 것. 부딪히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라는 것. 그 안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무례하지 않으면서 원칙을 지키는 힘. 이것이 어른의 힘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괜히 나섰다가 미움받을까봐 입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씁니다. 윗사람도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조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조직을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문장을 다시 떠올립니다. 윗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할 때 차근차근 이해를 설명하여 불합리한 일을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반항의 언어가 아닙니다. 책임의 언어입니다. 인생 후반은 편한 길을 고르는 시기가 아니라 옳은 길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